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5월이죠. 아이들 중간고사가 거의 끝나고 결과가 나오거나 결과를 기다리거나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가채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거의 점수를 알고 있고 꼬리표로 성적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거의 대부분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몇몇 학생들은 사실대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수정을 해서 점수 부풀리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부모님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진행했던 학원에서 학원을 옮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좋은 경우와 그리고 점수가 안 좋은 경우 둘 다 학원 옮기는 걸 고려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다면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 여기보다 레벨이 좀 높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100점이 나오면 또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런저런 말씀 없으시고 그냥 바로 학원을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100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걔는 어느 학원을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건데 그 다음 커리를 아마 고려해서 옮기시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것 말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이번에 중간고사 결과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어머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옮기고 아니고는 학부모님들 마음이지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학원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 정도는 받고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수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점수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던 건지를 조금 분석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신다면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보는 모습과는 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 강사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은 아이들 시험 대비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좀 오래 하다 보면 이 학교에서는 얘가 이 정도 하면 몇 점 정도 나오겠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리고 점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부모님께 언질도 좀 드리고 그런데 간혹 변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라든지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렸을 때는 잘 했는데 학교에서 평가시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처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원래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면 부모님도 수긍을 하시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긍을 하고 그래서 얘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평가 대비를 할 때 굉장히 잘했었는데 학교 시험에서 결과물이 나빴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담이 좀 필요로 할 것 같고 선생님과도 대화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학원을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간혹 뭐 그렇게 지도를 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미흡한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아이의 심리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시험을 거의 안 보다가 중학교 때 와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압박감 같은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학원에서 OMR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연습을 시켰지만 실전에서는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계산에서 너무 실수가 많았다거나 그리고 한 문제에서 막히면서 멘붕이 와서 그 다음 것들 쉬운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단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학원을 끊고 옮기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점수만큼 안 나왔던 아이들은 기말고사 때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모님이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을 그냥 한 번 보는 거면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간고사 한번 보고 점수 안 나왔다고 학원을 바로 옮기는 것보다는 중간고사를 본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리고 그 이유가 조금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말고사 때까지 연장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여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뭐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2 아이들 처음 시험을 보고 나면 만족하시는 분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내 아이에 대한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집을 풀 때는 잘했는데 학교 시험은 아니에요 라는 경우는 요즘 문제집들이 힌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옆에서 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던 아이들은 개념 없이 학습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험 대비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한 단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지 함수로 풀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그 단원의 제목을 가지고 끼워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타이틀 없이 그냥 문제만 가지고 파악을 할 때는 이걸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혹은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곱셈공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라는 이 다양한 변수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집만 잘 푼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믿고 기다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결과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럴 때 얘를 학원을 옮겨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한 번 정도는 재고를 해서 그 선생님, 담당했던 선생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를 상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제 아이를 학원에 보내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때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조금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그 담당했던 선생님께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입장 바꿔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떠날 아이는 떠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꾸준히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나가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갈 아이들이다 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뭐 6개월을 지도를 했든 1년을 지도를 했든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좀 전달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어땠는지를 보통 때는 그냥 학습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나누잖아요. 오늘 수업 내용은 어땠고 그리고 이해 정도는 어떻다라는 정도로만 상담이 됐다면, 마지막 상담은 그동안에 학습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나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 학원에, 제가 제 딸아이 학원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게 최종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조금 당당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권리라면 권리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다르고 다르듯이 상황이 이차이차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미리 아이에 대한 내용을 좀 충분히 확인하신 뒤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 아이의 학원을 뭐 옮긴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혹은 결정을 했을 때
미리 선생님께 이런저런 자문을 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이 마지막 끝맺음 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날, 저 오늘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 아이의 학습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렇게 끝 인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때까지 믿고 진행을 한 거라면 서로 그 정도는 양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번에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학원을 옮기는 경우나 그렇지 않고 진행했던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때 한 번 정도는 선생님과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뭔가를 피드백을 받고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요즘 아이들 와서 평가를 보거나 교재를 보면 한두 번 보고도 파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6개월, 1년 정도 그 아이를 보고 지켜보신 선생님이라면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